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어느 정도의 이런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이 XRP가 지금 현재 7%가 넘는 좀 이런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XRP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브리핑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IT 쪽, 이 아마존, 뭐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뭐 요런 이 기술주들이 비교적 좀 상승을 보였고, 뭐 나머지 뭐 에너지 분야, 뭐 부동산, 필수 소비재, 헬스케어, 뭐 금융주, 뭐 요런 쪽 대부분이 지금 좀 짙은 빨간색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좀 전반적으로 이 IT를 좀 제외하고는 약세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면 어제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다우존스가 1%로 지금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딱 30개의 종목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애플도 있고 또 뭐 JP모건,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금융주들도 있고 뭐 3M이라든지 뭐 P&G, 뭐 맥도날드, 뭐 존슨앤존슨 같은 뭐 필수 소비재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전반적인 이 산업군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이 함께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초기화가 돼가지고 0%로 나오지만 어제 하루 동안 5%의 이 공포지수가 상승이 되면서 거의 한 18포인트까지 지금은 올라선 상황이고 또 이에 따라 유럽 증시 역시 주요국 대부분 모두 이런 하락이 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이 미 증시의 흐름만 봐도 요즘의 최대 이슈인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끝났다라는지 예상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든과 미 의회가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6월 1일에 있을 이 데드라인까지 합의를 못할 가능성도 좀 커지면서 이 디폴트의 우려와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야당의 메카시 의원이 여전히 좀 서로 간에 이 의견차가 있긴 하지만 주말까지는 합의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바이든이 이제 오늘이죠. 오늘 일본에 있을 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일정은 예정대로 지금 할 예정이지만 그 뒤에 있을 이 오세아니아, 뭐 호주라든지 그 근방의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단축을 해서 아마 이 취소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G7 일정이 21일에 끝났는데 아마 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좀 빨리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매진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미국의 경영진들이 뭐 140명이나 나서서 부채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경영진들도 이 정부와 의회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좀 힘들게 달러를 찍어내고 또 빚을 늘려가는지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일종의 쇼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뭐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또 빚을 뭐 엄청나게 이 늘려가는 것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좀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의 화살을 좀 보내기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지금 뭐 쉽게 뭐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빚도 우리가 그냥 마구마구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이런 부채 협상을 통해서 이 달러를 찍어내고 빚을 늘려가는 것이라는 정당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 경영진들까지 나서서 이런 대규모의 이런 일종의 쇼맨십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잘 해결될 것이고 단지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좀 극적인 타결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6시 반 이후로 이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뭐 이미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
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 법원이 이 SEC가 이 힘먼 연설 자료를 비공개를 해달라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 기각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토레스 판사가 이 SEC의 힘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고,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브래드 걸링 하우스 이 빵영이 투명성을 위한 또 다른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집되지 않은 힘먼의 이메일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고, 또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이 판결문을 올리면서 이 토레스 판사가 시민들의 판사, 뭐 대중들의 판사라고 좀 추켜 세우는 트윗을 이렇게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댓글에 여길 보시면 또 다른 한 분이 이번 판결이 이 SEC가 합의를 하게 만들도록 좀 압박하는 것이 될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좀 기대감으로 이런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약식 판결이 뭐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나온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5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.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 좀 이번 소송이 이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고, 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미국의 크립토의 운명도 어떻게 보면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사법부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 판결에 대해서 매우 좀 신중하지 않나?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왜냐면 요게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, 이 기사를 보시면 이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를 한 이 LBRI한테 벌금을 11만 달러를 부과했다라는 이런 또 기사가 또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소송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소송인데, 이 SEC가 리플한테 소송을 건 이후로 이 LBRI한테도 동일하게 너희들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소송을 걸었던 그 사건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SEC가 승소를 했는데, 그런데 그 승소가 완벽한 승소는 아니었어요. 그런데 우선 이 기사를 보시면 SEC가 당초 부과한 벌금이 2,200만 달러인데 이것을 대폭 경감을 해가지고 11만 달러만 부과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 LBRI의 현재 재무 상태를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이걸 보시면 원래 이 SEC가 벌금을 부과한 것이 2,200만 달러면 원화로 한 290억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최종 11만 달러만 부과를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정도로 진짜 대폭 감경을 해준 겁니다. 그러니까 290억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정말 황당할 정도로 이 벌금이 줄었다라는 건데, 그 이유는 이 SEC가 승소를 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이 SEC가 이 소송을 하면서 이 법원에 두 가지를 요청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LBRI가 판매한 이 토큰이 증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행이나 판매를 할 수 없게끔 막아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는 이 2차 시장인 뭐 이 거래소 같은 곳에서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두 번째 요청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법원의 판결은 이것이 증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판매는 할 수 없게끔 했지만, 이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한 영상을 이미 2월 달에 이렇게 한번 올렸었는데, 그때 이 존 디튼 변호사의 그 트윗을 한번 보시면 이 판사의 명령은 2차 시장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차 판매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SEC가 요청한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이 LBRI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 SEC는 이 2차 시장 내에서 이 LBC가 거래된 것은 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이 SEC의 승소라고 볼 수가 없어서,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대한 벌금을 물릴 명분이 사라졌고, 그러기에 또 이 재정 상태가 뭐 좋지 않다라는 뭐 그런 이유를 또 들면서 이렇게 좀 엄청나게 감경을 해줬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결과는 이 리플 소송에서도 이 리플 쪽의 100% 승소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
이 리플에게도 이 LBRI와 비슷하게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?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, 그럼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 리플이 이 판매한 XRP는 증권이 되지만 지금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, 그렇다면 이 리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을 팔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이 1000억 개가 발행이 되는데, 그 중에서 한 55억 개 정도를 이 리플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, 현재 이 분배된, 그러니까는 현재 지금 유통 중인 이 XRP는 516억 개로 한 절반이 넘는 물량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이 2023년 3월 19일 기준인데,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 코인 마켓캡을 보시면 현재는 이 유통 공급량이 518억 개니까 한 2억 개 정도가 현재는 더 늘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에스크로에 예치된 총 XRP는 한 428억 개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총 발행량 중에 지금 한 43%는 이렇게 에스크로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법원이 이 LBRI와 비슷한 판결을 내려서 이 리플이 보유한 물량과 이 에스크로에 예치한 이 물량을 팔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? 그런 의문이 또 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도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, 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, 여기 보시면 이 SEC가 이 LBRI한테 1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미등록 증권인 LBC도 더 이상 발행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, 만약에 이 리플사도 이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리플이 이 에스크로 XRP 판매가 중단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,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 리플레스 전 개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, 리플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개적으로 이 에스크로 자금 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리플은 에스크로 지갑에서 토큰이 출금될 때 프로그래밍된 마스터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, 이렇게 될 경우 에스크로 지갑에 풀린 자금은 리플랩스를 포함해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을 더 이상 판매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또 이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이 리플사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. 뭐 브릿지 통화로 사용한다든지 또 국제 송금간 결제도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실제 화폐로서의 그런 기능도 좀 바라보고 있는데, 그런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에스크로의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런 이 에스크로 물량이 묶인다라면 이 리플의 확장성에서도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 XRP의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격적인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그런데 또 이 미 사법부가 이 SEC가 리플사한테 이 에스크로 물량을 팔지 말아라 라고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게끔 판결을 내린다면,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크립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이 또 한편으론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참 이번 소송이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소송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레스 판사도 쉽게 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좀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번 이 리플과 이 SEC 간의 소송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세기의 소송이 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소송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이런 힘먼의 이메일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리플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 법원의 판결을 좀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좀 모처럼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약식 판결의 결과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좀 긍정적인 판결이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